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신여자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복, 순열, 중복적 공부했느냐? 뭐 질문 던지는 4개죠. 서로 다른 4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2개를 선택해서 나이라는 가지수다. 뭐 4의 제곱 이렇게 줘야 되는 거니까 16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4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더하기 하면 6에다가 빼기라니까 5가 되겠죠. 5 컨비네이션이 해서 10 이렇게 계산되니까 뭐 합쳐서 26 이렇게 계산돼가는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 중에서 뭐 가장 기본인 기호 사용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뭐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가볍게 뭐 n-1 팩토리얼 이런 형태는 뭐 공식이 되어 있는. 근데 사실 뭐 이 공식을 기억할 때 그냥 뭐 단순하게 공식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순열이니까요. 첫 번째 나이라는 이 사람이 뭐 기준을 잡는다라고 해서 기준 잡는 가지수가 이제 뭐 빙 돌아가는 거니까 다 똑같아서 한 가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사람을 좀 나열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뭐 n-1 팩토리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여기 좀 하나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 팩토리얼 24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해서 좀 나중에 응용 문제까지 감안해서 첫 번째 날 좀 기준 잡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원순열 공식을 좀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B 확률,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이 그렇게 졌습니다. 이때 이제 합집합의 확률을 구해달라. 뭐 확률의 덧셈 정리, 가장 기본적인 항목 A 확률 더하기 B 확률, 그 다음에 이제 뭐 겹치는 부분 2번 계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교집합 확률 빼달라 이런 얘기.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분의 1, 3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통분을 하게 되면요 12분의 3 더하기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12분의 7에서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확률 약분해서 계산해가지고 2분의 1입니다라고 답해갈 수 있는 뭐 가장 기본적인 덧셈 정리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컬리지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C, O, L이 좀 겹치죠. 그 다음에 E, G, E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또 같은 문자가 좀 있는 나열 이런 부분이 되겠죠. 7개 문자 나열이니까 7 팩토리얼 되겠고요. 이렇게 좀 같은 문자 LL 겹치게 되면 2개가 겹치고 EE 2개의 문자가 겹치는 거니까 이렇게 겹치는 문자 같은 문자 나열할 때 이제 겹치는 부분을 나눠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 열심히 그러면 곱하기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7, 6, 5, 4를 좀 약분해서 지우면 되죠. 3, 2 이렇게 처리해서 뭐 계산해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6, 5, 3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0에다가 6, 7이 4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30이었으니까 6에다가 3, 4,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1260 해서 답을 구해가면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뭐 거의 뭐 공식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런 형태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 컨비네이션 1부터 20 컨비네이션 20까지 쭉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항정리 뭐 또 가장 기본적인 형태 질문 던진 거죠.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1에 지금 20 컨비네이션이니까 20제곱 이런 부분을 전개한다면 20 컨비네이션 제로, 20 컨비네이션 1 x, 20 컨비네이션 2 x 제곱 이런 형태에서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20 컨비네이션 x 20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x에다가 1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2의 20제곱 그러면서 이제 20 컨비네이션 제로, 20 컨비네이션 1, 20 컨비네이션 2 해서 자 문제하고 이제 연관성 있는 그런 식들을 좀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좀 살짝 변형이 됐네요. 20 컨비네이션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제로 딱 빼고 1부터 나와 있으니까 오른 부분을 계산해 달라 하니까 이거 좀 이항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20 컨비네이션 1이 1이니까요. 그걸 좀 빼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4번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항 정리 가장 기본 x 플러스 1 뭐 더 기본적이고 뭐 a 플러스 b 뭐 n승 이렇게 제곱해 가는 과정이겠고요. 살짝 조금 이제 한 단계 응용 시작해 가는 x 플러스 1의 n제곱 전개식 이 부분에 이제 x에다 1 대입 뭐 이런 부분들 뭐 나중에는 뭐 마이너스 1 대입 그다음에 그 결과 더하기 빼기 뭐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응용이 될 텐데 응용에 좀 시작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 중에 하나를 질문 던지는 것과 꼼꼼하게 좀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남학생 대표 1명, 여학생 대표 1명을 포함해요. 3명, 6명이 원탁에 좀 들어앉습니다. 자, 근데 둘이 좀 마주보고 앉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용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남자 대표가 먼저 이렇게 딱 앉는다고 했대. 요 문제 기준 잡는 거죠. 기준 잡아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원순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뭐 기준 잡는 가지수가 빙 돌아가는 거니까 한 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 똑같아서 한 가지입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좀 남학생 대표가 앉으면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 거니까 여학생 대표는 어떻게 되죠? 거의 뭐 자동이 되죠. 자동으로 이제 앉을 자리가 딱 정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4개의 좌석이 있으니까 4개의 좌석에 나머지 학생들이 좀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4팩토리얼 이렇게 좀 앉는 그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24에서 나오면 그런 문제 1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수를 이렇게 좀 응용될 때, 응용 문제를 좀 풀어갈 때, 첫 번째 나열되는 것은 이제 뭐 기준 잡아서, 빙 돌아가는 그 부분에서 생기는, 뭐 같은 부분에 생기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생기지 않게 만들어가는 거죠. 뭐 고정시켜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 잡습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좀 필요한 이런 요소니까 원수열 부분들 응용 문제 좀 대체하는 그런 방법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10개의 제비 중에서 2개의 제비를 좀 동시에 뽑습니다. 이때 이제 적어도 1개가 당첨된다. 적어도 1개라는 말이 좀 신경 쓰이죠. 뭐 1개, 2개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런 표현 됐을 때는 여사건을 좀 생각해 가서 풀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1개가 당첨되는 거에 반대는 당첨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0개의 제비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당첨이 안 된다면 3개가 당첨 제비니까 당첨 안 되는 제비가 7개에서 2개를 뽑는 이런 가지수 이렇게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1 빼기 10 곱하기 9, 7 곱하기 6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3, 2, 6, 3, 3은 9, 2, 5,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 빼기 15분의 7 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15분의 8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6건을 이용해서 좀 풀어가는 것이 계산 횟수를 좀 줄여가는 거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그냥 풀어도 그렇게 많은 시간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니까 뭐 그냥 풀이하는 것도 평상시에 한 번쯤은 연습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적어도 1개가 당첨 대비된다. 뭐 2개 뽑는 거니까요. 당첨 대비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이렇게 계산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 열심히 구해 가능성 모두 의미 아닌 정수에 이게 뭐 중복조합의 뭐 대표적인 예가 나온 거죠.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예 됐습니까? 이렇게 더하게 해서 7이 됩니다 라고 됐을 때 뭐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좀 더 돼 있다면 서로 다른 3개 중복을 해서 7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연결이 돼 가는 거죠. 합하면 10에다가 빼기 되니까 9 컨비네이션 7은 9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9 곱하기 8이 2로 나눠지니까 4 이렇게 되겠죠. 4, 9, 36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끝이 아니라 모두 양의 정수인 헬도 순수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 식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 양의 정수 이렇게 처리됐다면 이제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가 기본 패턴이 되어가는 거니까 이런 걸 이렇게 살짝 치환해야 되죠. 이렇게 미리 좀 일을 좀 배치해 준다, 뭐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좀 변형을 시작하게 되면 프라임 형태로 좀 다 변형되면 111 빼니까 4 이렇게 처리돼서 이때는 뭐 3H4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는 이제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니까 약분하면서 3, 5, 1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36에서 15를 빼달라. 아이고, 그러면 뭐 정답 뭐 21을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중복조합, 부정방정식 형태하면서 뭐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이 뭐 중복조합이라는 사실 뭐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하면 무난히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니까 뭐 중복조합의 또 대표형이기도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 됐군요. 이항정리의 그런 대표적인 꼴, 수능에도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예죠. 자, 이제 7개 중에서 그럼 뭐 x를 앞에 걸 기준으로 하면 되죠. 몇 번 선택할까요? 그럼 r제곱 처리되면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꼴 7 마이너스 r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7 컨비네이션 r의 개수는 마이너스 1에 7 마이너스 r 제곱해주면 되겠고
뭐 지수 파트는 R에다가 지금 이게 부호가 바뀌니까 또 R-7 이렇게 처리돼서 2R-7 이 부분들이 뭐 3이다 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니까 R이 뭐 5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앞에 거 뭐 x 5제곱 되게 되면 뒤에 이제 x 분의 1 이 부분들이 뭐 제곱 이렇게 선택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약분하면 당연히 뭐 세제곱 되가는 그런 내용 확인 다시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수 계산하는 거니까요. 7 컨비네이션 5에다가 뭐 7 빼기 오니까 뭐 제곱돼서 이제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고요. 7 컨비네이션 2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럼 7 곱하기 6인데 6은 좀 나눠져서 3 이렇게 좀 처리될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3, 7이 21 해서 2번이 답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뭐 이항 정리 가장 뭐 일반항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쓸 줄 안다면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지수 맞춰가기를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같은 종류의 과자 15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남김없이 넣어서 포장하려고 합니다. 3개 이상 들어가도록 하십시오라고 되는데요. 뭐 같은 종류의 과자니까요. 뭐 상자에 들어가 있을 때 개수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개수를 A, B, C라고 해주면 개수의 총합이 15개가 된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뭐 중복조합 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요, 뭐 3개 이상 좀 들어간다라고 해주면 이 좀 문자 ABC 이제 조건 자체가 이제 3 이상입니다라고 좀 판단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이곳에다가 이렇게 좀 3이 들어가는 형태. 그럼 이제 뭐 A 프라임 자체가 이제 뭐 의미한 인정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식을 이런 형태 치환해서 변형을 하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런 형태. 자, 9를 좀 그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6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의 모양을 좀 만들어가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완벽한 이제 중복조합 이론이 딱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좀 계산되겠죠?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6 해주면 8 컨비네이션 2가 되니까 4 곱하기 7 해서 28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주어진 상황 어떻게 좀 처리해가는지 이렇게 좀 씩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3개 이상 들어갑니다라는 조건 체킹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치환해가는 절차 그래서 이제 완벽한 중복조합 이론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 이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살짝 이제 좀 문제 응용 문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에서 방과 후 학교 수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수는 4분의 3이고 자, 여학생은 전체의 5분의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급에서 뽑은 한 학생이 수학 과목을 신청한 학생일 때 여학생의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내용을 좀 살짝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뭐 남녀가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뭐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좀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짝 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방과 후 수학 과목을 신청한 학생은 전체 4분의 3이다. 신청한 한 학생은 합쳐서 뭐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죠. 전체 4분의 3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목을 신청한 여학생은 어느 학급에서 신청한 학생은 전체 5분의 2다. 뭐 전체 학생이 이제 5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이 학급은 뭐 대단한 학급이네요. 방과 학생은 전체 학생이 4분의 3이고 와우. 전체 학생 중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이 수학을 좋아하는 반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학급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수학 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죠. 이때 이제 여학생의 확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된 거죠. 조건부 확률 이런 형태. 뭐 사실 이제 문제에 필요한 내용들만 딱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뭐 이렇게 수학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4분의 3이었고 그 학생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학생이 이제 5분의 2였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 학생의 4분의 3 전체 학생의 5분의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산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이 빠르게 좀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5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약분이 좀 잘 안 되네요. 15분의 8 해서 계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부분, 좀 내용이 좀 살짝 문장이 좀 길어지려고 하니까요. 뭐 정확하게 좀 정리해서 뜻 파악을 좀 정확하게 잘하고 그 다음에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해가는 절차가 필요한 그런 문제니까 철저하게 학습 좀 잘해서 확실하게 좀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들어있습니다. 25개의 공이 들어있네요.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10개의 공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뭐 10개의 공을 선택하는데 빨간 공 몇 개, 노란 공 몇 개, 파란 공 몇 개를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뭐 자체 내에서 또 공의 색깔이 좀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또 택한 공의 개수를 X, Y, Z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개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뭐 구하면 되는데, 와, 이 문제는 빨간 공 개수가 좀 5개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생기겠군요.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해서 10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인가요? 13에 12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되니까 12 컨비네이션 2 돼가지고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10이니까 약분하면 6 곱하기 10을 해서 전체는 뭐 66까지입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 자, x가 만약에 6이 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y 플러스 z 이 부분들이 얼마가 될까요? 4 이렇게 되는 이런 가지수 이런 부분은 뭐 공식 쓸 필요가 없죠. 0부터 4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뭐 5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런 가지수 좀 빼야 되겠습니다. x가 7, 8 x가 9, x가 10 여기까지 어휴 이것도 빼는 게 수가 많은데요. 근데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규칙적이죠. 3 되니까 4가지 맨 마지막에 이 부분들은 뭐 0이니까 뭐 한 가지 되겠죠. 00들은 한 가지 이 부분들은 결국 뭐 다 쓰는 게 다 쓰게 되는 거죠. 0, 1, 1, 0 그러니까 2가지 3가지 뭐 이런 형태의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뭐 6에다가 10, 이거 15가 되는 건가요? 15? 이 가지수 좀 빼주면 되겠죠? 66에서 15를 빼는 거니까 51가지 이렇게 좀 나오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해서 이제 가지수를 가면 되는 문제. 일단 전체 가지수 되겠고 문제의 조건에서 조금 충족시켜지지 않는 부분들 이따 존재한다는 사실들 조금만 좀 기억해 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이 정도 응용 문제는 좀 가볍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A에서 B로 이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은 5에 대응된다. 이렇게 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숫자가 커져가면은 점점 같아도 되는 거죠. 점점 커져야 되는데 크거나 같아야 되는 뭐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뭐 중복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메모해 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2, 3, 4, 5, 6 메모해주면 되겠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3은 5에 대응돼야 된다. 뭐 대응돼야 되는 걸 딱 메모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보다 작으면 나 조건을 좀 충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1, 2라는 부분들은 1, 2, 3, 4, 5 이곳에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 허락해가지고 2개를 좀 대응될 숫자를 좀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 5, 6 이 부분들은 5, 6, 7, 8 그러니까 4개에서 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좀 선택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7에 6 컨비네이션 2가 되면 되겠고요. 여기는 또 역시 7이 되는 건가요? 6 컨비네이션 3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5, 15 처리되겠고 6 약분되니까 5, 4, 2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항목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30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가지수 300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중복조합 이론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커져갔을 때 중복을 허락해서 여기 이제 같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대응될 원수를 선택한다. 1, 2 부분들은 이제 1, 2, 3, 4, 5에서 4, 5, 6은 5, 6, 7, 8 이곳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한다. 이렇게 좀 해가는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예가 좀 되겠고요. 문제에 이렇게 좀 조건 붙어 있으면 조건 좀 살짝 메모해서 역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조건 매매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불에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을 좀 경험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13번 마무리합니다. 8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가는 경우 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구성으로 봤을 때 1이 8개입니까? 그 다음에 2가 하나입니까? 이렇게 뭐 구성한 다음에 찾아서 좀 나열해도 되는데 요거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볼 때 이제 피보나치 수열하고 관련이 있죠. 뭐 한 계단 올라갈 때 가지수 한 가지, 2계단 올라갈 때는 뭐 한 계단 가거나 혹은 뭐 2계단이 가거나 하니까 뭐 2가지 이렇게 가지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3계단 가는 이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세 계단 가는 방법은 뭐 한 계단 올라간 곳에서 왕창 가거나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가짓수를 좀 더하게 해서 그 다막 만들어가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 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짓수를 더하면 세 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엔 뭐 네 계단은 그러면 이렇게 좀 합하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고 다섯 계단은 합하면 3, 5, 8, 여섯 계단은 13 이렇게 되니까 일곱 계단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합하면 이제 21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8계단 해주면 13하고 21하고 더하기 해서 34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죠? 뭐 1, 2, 3, 4, 5, 6, 7, 8 나열까지 한 가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다가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뭐 7팩토리얼에 그럼 둘 6팩토리얼에서 7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더 따져가는 것들은 좀 이게 오히려 또 더 불편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로 하는 방법들 좀 기억 속에 넣어줘서 이게 뭐 단원에 상관없이 이제 효율적인 풀이법들 이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들 그리고 또 여차하면은 또 제가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런 방법을 또 동원해서 되죠? 뭐 이렇게 좀 나열해서 가짓수 계획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풀이해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A, B, C, D 10제곱이네요. 와우. 전개식에서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들을 보게 되면요. A의 뭐 P, 그 다음에 B의 Q, 그 다음에 C의 R, 그 다음에 D의 P, Q, R, S 뭐 이런 형태로 좀 지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곳에 P, Q, R, S 이런 부분을 더하게 해주면 이제 10이 됩니다. 지수의 합이 10.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 개수가 되가는 건데 A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 P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자연수 이런 계통이 되어야 되고 B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Q는 뭐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P라는 부분들은 최소 1은 되어야 되니까 P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좀 치환을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식을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P 프라임 더하기 R 더하기 S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9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풀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 만들어서 그럼 이제 완벽한 이제 중복적을 좀 만들어가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 중복 그렇게 해서 9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니까 12에다가 11 컨비네이션 9 된다는 얘기는 11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1 곱하기 10은 약분하면 이제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지수 5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갈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좀 일반항 형태꼴 좀 모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 중복 조합입니다 라는 그런 모양들 거기에 이제 뭐 조건 표시해주면 되겠죠.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좀 1이라고 있어야 되겠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 지수가 0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 됐습니까? 해서 이제 정리된 부분들 모양 만들어가는 이 절차가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거니까 뭐 어떻게 접근했는지 접근하는 과정들 정확하게 메모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신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문제 이어집니다. A, B, C, D를 포함한 6명의 학생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C보다 왼쪽에 세우고 B는 C보다 오른쪽에 세운다 이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A라는 부분은 C보다 왼쪽에 세우고 B라는 부분은 C보다 오른쪽에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것 풀이 원리는 뭐죠? 같은 문자로 보고 나열을 쭉 해가는 것이 프리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런 조건들 메모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D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프리 원리 이걸 좀 처리하면 어떻게 되죠?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좀 먼저 나열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틈에다가 좀 나열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AC 그 다음에 또 요 문자 말고 또 6명의 학생이니까 또 한 명 더 있었죠. 그럼 4명을 좀 나열을 해야 되겠는 그런 형태군요. 그러면 4팩토리얼인데 같은 문자니까 3팩토리얼에서 뭐 4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4개가 좀 이렇게 좀 나열되어 있는 상태. 그럼 틈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틈이 생기는 거죠. 이 5개의 틈에다가 드디어 이제 D하고 E를 좀 나열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에다가 4 기존에 있는 것 좀 쓴 거고요. 그럼 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20에다가 또 4를 좀 곱하기 한 거니까 전체 결과는 뭐 80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이제 조건 나온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가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좀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이런 형태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같은 문자로 이제 판단해서 나열하고, 그다음에 나열이 딱 된 다음에서 그 문자에다가 그대로 다시 원상 복귀 형태는 A, C, B 이런 순서대로 써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한다, 상대방 먼저 나열이다라는 부분들 됐습니까? 각각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빠짐없이 좀 잘 적용해 가라 뭐 이런 취지의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뭐 응용이 조금 돼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A 집합 1, 2, 3, 4, 5에 대해서 A에서 A로의 함수 중 최소값이 3인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최소값이 3이 된다는 얘기, 이거보다 다 큰 쪽에 좀 대응되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그냥 미리 대응되는 것이 뭐 3, 4, 5에 대응된다고 해서 함수에 가질 수 있고 하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그 다음 2도 세 가지, 3, 3, 3, 3에 다 제곱 쓰면 되는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때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뭐 얘는 이렇게 나온 숫자들이 전부 다 이제 4, 5에 대응되게 되면 최소값이 4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빼주면 되죠. 그럼 이제 2의 5제곱 이렇게 좀 빼주면 그런 형태. 그러니까 뭐 3의 5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빼주면 이런 되는 형태니까 81에다가 3 곱하기 해주는 거죠. 그러면 243에다가 32를 좀 빼야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내면 되겠습니다. 3, 4, 5 전체 이렇게 좀 대응한 가지수에서 이렇게 좀 그 다음에 이제 4, 5로 좀 대응되는 가지수를 좀 빼게 되면 최소값은 뭐 3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론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가지수는 211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기회에 뭐 좀 아이디어 하나 배웠다라고 생각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또 나름 좀 살짝 좀 까탈스러운 그런 이론이니까요. 제가 좀 제시해드리는 아이디어 철저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번 살펴봅니다. 숫자가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죠. 커져가는 그런 형태, 세 정수의 뭐 순서성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했는데, 뭐 커져가는 것은요, 그냥 1부터 8까지 숫자에서 A, B, C에 들어갈 숫자 3개를 좀 선택을 좀 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뭐 같아도 되는 거니까 8개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3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뭐 절대값이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주어진 숫자, 만약에 2를 선택했다면 뭐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된다라고 해서 뭐 그 숫자를 좀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각각의 문자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 되는 거니까 8 곱하기 이렇게 좀 써주면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된 부분들은 뭐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론인 것 같습니다. 뭐 계산은요, 더하기 해주면은 11에다가 10 되겠고, 컨비네이션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3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군요. 19, 8인데 3,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3, 3은 9, 2, 4, 8 이렇게 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와우, 8 곱하기 120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까? 그러면 또 계산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2, 8이 16, 96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960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절대값 이렇게 된 부분들 우리를 좀 당황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숫자를 좀 선택하게 됐을 때, 거기다 이제 두 가지 해서 이제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 거죠. 2의 세제곱해서 처리됐다. 이게 좀 생각보다 좀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것보다는 이제 점점 크게 나갔다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제 중복으로 허락해서 세 개를 선택한다. 요 판단이 또 이제 중복조합 형태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또 이론들이 좀 결합돼서 좀 나와 있는 또 응용 문제니까 뭐 그때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해 갔는지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재석이가 2개의 공을 꺼내고 남아있는 3개의 공 중에서 명수가 또 2개의 공을 꺼냅니다. 알겠습니다. 재석이가 꺼낸 흰 공 개수가 명수가 꺼낸 흰 공 개수보다 많다. 이때 이제 명수는 흰 공하나 검은 공 꺼냈을 확률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신경을 좀 써야 될 문제인데요. 자, 일단 재석이가 어떻게 꺼내는가요? 흰 공하고 검은 공이 좀 꺼내야 되는 건데, 흰 공을 일단 뭐 2개, 검은 공을 안 꺼낸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일단 그러면 이때 이제 명수가 또 어떻게 꺼내야 되겠습니까? 좀 일단은 이렇게 꺼내면 남은 공 개수가 1개, 2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꺼낼 수도 있고, 흰 공 그다음에 안 꺼내고 검은 공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재석이가 꺼낸 흰 공 개수가 좀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재석이가 꺼낸 공 개수 보면 한 개 이렇게 꺼낼 수도 있죠. 그러면 남는 개수가 2개, 1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아이쿠 명수가 좀 꺼내는 거 보게 되면
아하 0을 꺼내야 되는 거죠. 흰고 개수가 적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를 꺼내야 되는데 아이고 꺼낼 수가 없죠. 이런 부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위쪽 내용만 좀 잘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제조기가 꺼내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명수가 이제 뭐 두 가지 확률이 되는데 이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이렇게 되면 와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또 조건부 확률인데요. 조건부 확률 이렇게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식 형태를 써야 되는데 자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건 좀 안 써도 되는 항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문제 형식을 보니까 써야 되겠죠. 일단은 재석이가 뭐 5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좀 꺼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흰 공을 2개를 꺼내야 보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명수가 꺼내야 되는데 명수는 이제 그러면 이제 공이 3개인 상태에서 꺼내는 거죠.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하나하나 꺼내는 것은 한 개? 한 개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좀 2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쓰면 되겠고 더하기 3 커뮤니케이션 2분의 그럼 어떻게 됐죠? 뭐 2개에서 2개 꺼내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들 됐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 지금 모양이 이제 조건부 확률인 거죠. 이러한 경우들 중에서 자, 한 개 꺼내는 가지수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뭐 재석이가 이렇게 꺼내는 3 커뮤니케이션이 쓰고요. 그다음에 한 개 꺼낼 때가 3 커뮤니케이션 2분의 어떻게 되는 거죠? 한 개 뭐 꺼내는 건 됐고 그다음에 여기가 또 2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쳐야 되는 항목이 되겠죠? 이런 계산. 이때 이제 이게 지금 약분돼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3 커뮤니케이션이 또 약분돼 가는 거니까 뭐 생각보다 큰 틀 모양만 좀 갖춰지게 되면 계산은 좀 편리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2 커뮤니케이션 2 여기는 또 2를 쳐야 되겠고 뭐 그럼 뭐 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와 뭐 계산 또 뭐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데요. 그래서 계산 결과 3분의 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흐름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인 거죠. 재석이가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수가 시행할 때 문제의 조건 조건 좀 주어져 있죠. 재석이가 꺼낸 개수가 명수가 꺼낸 것보다 흰공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이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처리하는 거겠고 그럼 다른 거 조사할 때 좀 생기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라는 이제 판단 이런 큰 틀에서 또 명수가 이렇게 꺼낸 경우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 돼간다는 판단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해 가는 과정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문제 좀 정확하게 잘 읽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철저하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 B, C 소인수 분해한 결과 이렇게 2의 5제곱, 3의 6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연수 순수쌍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A, B, C에 이제 2라는 인수들이 있는 거죠. 그 인수들을 뭐라고 할까요? 문자로 좀 딴 걸 써야 되는데 그럼 뭐 PQR 할까요? PQR 이렇게 처리해주면 2의 인수들의 총합은 그럼 뭐 어떻게 되죠? 5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3의 인수들도 있겠죠. 그럼 이제 뭐 3의 인수들 좀 이렇게 합하게 되면 인수들의 합은 6 이렇게 되는 이런 구성으로 좀 돼 있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A 부분 이게 A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A라는 부분들이 뭐 2의 P제곱, 3의 X제곱 이렇게 좀 생겼다. 좀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B의 문자는 2의 Q제곱, 그 다음에 3의 Y제곱. 됐습니까? C라는 것은 2의 R제곱, C의 C라는 이거 3이죠. 3의 개수제곱 이런 형태를 좀 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을 좀 만족해주는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곱하기 3H6 이런 형태가 이제 문제의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요 이게 좀 8에 7 커뮤니케이션 5가 되겠고 여기는 9에 8 커뮤니케이션 6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7 커뮤니케이션 2에다가 8 커뮤니케이션 2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7 곱하기 6은 3 되겠고 8은 4가 되겠고 7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계산 좀 살짝 좀 복잡한데요. 그럼 숫자를 하나 좀 크게 할까요? 7, 7, 49에다 3, 4,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 9, 18에 8에 9 처리되겠고 4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산되니까 588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주어진 부분 맨 처음에 상황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형태의 좀 상황이라고 좀 판단해서 그때 이제 지수들을 좀 이렇게 좀 잘 살펴가는 과정으로 이게 해석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판단만 좀 한다면 또 무리 없이 풀이 또 가능한 거니까 뭐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 철저하게 좀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철수는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지고 영희는 동전을 좀 3번 던지는 그런 시행을 하겠습니다. 앞면이 좀 많이 나온 사람이 이긴다. 그런데 철수가 이겼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허,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우와, 철수는 4번 던지는데 4번 다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좀 2분의 1에 여기 좀 4제곱되는 이런 항목이 좀 관여되어 있는 거죠. 이때 그러면은 여기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률들을 좀 열심히 좀 다 구해야 되는데, 와. 그러면 이것도 뭐죠? 3번 던지는 거죠. 3번 던져서 3번. 2분의 1의 세제곱인데, 일단은 뭐 쓰면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있고, 3번 중에서 2번 나와도 2분의 1이 2번 나오고, 결국 또 아닌 게 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공통으로는 세제곱 처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라면 그냥 3컴비, 아이쿠, 이게 공통으로 처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3컴비네이션 3 더하기 3컴비네이션 2 더하기 3컴비네이션 1, 3컴비네이션 제로 한 다음에 뭐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요건 7제곱도 처리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4컴비네이션 3에서 요것도 공통으로 좀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쓰고요. 3번 나왔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지금 그러면 앞면이 3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3번 중에서 2번 나온다, 3번 중에서 1번 나온다, 3번 중에서 안 나온다 이렇게 돼서 2분의 1 세제곱 처리해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이구, 이거 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야, 이거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이때는 2번 나왔으니까 3번 중에서 1번 나와요, 3번 중에서 안 나와요, 이렇게 2분의 1에 또 세제곱 처리 되겠고, 그 다음에는 4번 중에서 1번 나온다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그러면 3번 중에서 안 나온다 이게 되겠죠. 그럼 2분의 1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좀 복잡하게 써본데, 그래도 뭐 2분의 1의 7제곱이 뭐 공통 처리되는 거니까요. 2분의 1의 7제곱 공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다 전부 다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2의 세제곱에서 8 되는 거죠. 8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3, 3, 1 해주니까 7이 된데, 여기 계산이 또 하나 더 있죠. 그럼 4, 7이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여기는 4인데 여기가 6이죠. 24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인데 여기가 4가 돼 있으니까 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숫자들이 어이구, 전부 다 4 공통이죠. 그러면 2분의 1의 5제곱 빨리 고쳐가면서 2, 4, 7, 28 4, 6, 24, 4, 1, 4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것이 좀 훨씬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2분의 1의 5제곱인데 요게 더하게지면 10에다가 16 처리가 되겠죠? 16이면 또 2의 4제곱 되잖아요. 와우. 2분의 1,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계산 좀 하면 되는 건데, 주어진 상황 부분들이 와우, 이게 좀 이제 길어지니까 긴가민가 한데요. 이제 이게 푸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맞죠? 철수가 4번, 그래서 뭐 4번 나왔다면, 그죠? 앞면 개수 이렇게 때문에 4번 나왔다면, 이때는 또 영희가 좀 열심히 좀 해서 모든 경우죠. 모든 경우 다 더하면 되겠고, 3번 나왔다면 이렇게 2번, 1번, 0번 이렇게 나올 때 2번에 1번, 0번, 1번에 0번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쭉 전체를 좀 계산해야 된다는 이런 절차 자체가 조금은 좀 까탈스럽게 좀 구성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니까, 이 연습장에다가 좀 딱 써놓고 문제의 뜻 다시 한번 파악하고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A 2개, B 3개, C 5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7개를 선택해서 나열을 하는데, 주 조건을 좀 만족시켜라. 2번 이상 나오면 B는 좀 이웃하게 만들고, C는 또 4번 이상 나온다. 이렇게 막 조건들이 붙어있는 것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와, 이런 것들은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들인 거죠. 한 방에 또 공식으로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뭐 구성을 좀 조사해야 되겠죠. 7개 문자를 선택하는데 C가 4번 이상,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해서 C가 4번이라면 이제 나머지 문자를 좀 해야 되는데, A가 2개니까요. A가 2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그럼 B가 하나 들어가면 되겠고, A 하나에 B 2개, 그 다음 B가 3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C가 이제 4번 들어간 구성 이렇게 좀 살피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 있으면 A 2번, A 하나, B 하나, 그 다음 B 2번 이런 형태의 구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구성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성을 좀 살피고 그 다음에 좀 나열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나열할 때 이때는 뭐 큰 조건 없으니까 7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 7, 6, 5, 4팩토리얼 약분됐고요. 그 다음 이제 2 이렇게 좀 나누기 해가면서 3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5에다가 7을 곱하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거 좀 계산할까요? 15 곱하기 7 이렇게 되니까 5, 7, 35다 105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나중에 또 묶어서 계산이 또 가능한가요? 일단은 좀 계산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산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또 B가 2번 이상 나오면 B가 또 유탄다라고 돼 있죠. 모두 유탄다. 유탄 것은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라 이렇게 묶어서 이제 하나처럼 처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B가 묶어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가 이제 6개인 거잖아요. 6개. 그 다음에 이제 뭐 C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 이게 묶여서 또 하나입니다 라고 해주면 5개인데 그러면 C만 좀 다른 거니까 4팩토리얼에서 5가지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뭐 7팩토리얼에 그럼 5팩토리얼, 2팩토리얼 되는 건가요? 7 곱하기 6인데 2로 나누게 되면 3, 3, 7,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7팩토리얼에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팩토리얼 되면 7 곱하기 6이죠. 그러면 4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묶어서 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이제 6팩토리얼에 5팩토리얼 처리해주니까 6가지 해서 계산해가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좀 개수가 많으니까 좀 다 써볼까요? 그 다음에 30에 5 있었고 그 다음에 21, 42, 6 이런 부분 전부 다 더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135, 140이 되는 거죠. 14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0에다가 맞죠? 60에다가 3이니까 69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209가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209 가집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점 단계를 밟아서 풀어가게 되면 뭐 어찌 풀고 나서 생각하면 좀 뭐 대단한 게 없잖아요, 그죠? 구성을 또 이렇게 좀 살펴서 C가 4번 이상 나온다. 4번일 때, 5번일 때. 그때 이제 나머지 문자들. 이때 이제 문자 개수가 좀 A가 좀 적어서 A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살펴서 쭉 나머지 부분 채웠고요. 역시 좀 채웠고 그 다음에는 뭐 B가 좀 이웃 2번 이상 나오면 모두 이웃하라 해서 이웃하면 이제 풀어서 묶어야 되는 거니까 2번 나올 때, 3번 나올 때, 그 다음에 2번 나올 때 이때 이제 묶어서 좀 하나처럼 계산해가는 그런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아마 이게 주어진 조건들 절차만 좀 꼼꼼하게 좀 밟아가면 크게 무리 없는 그런 거기는 하지만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런 조건들을 모두 다 고려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 이제 4점짜리 나오는 그런 형태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뭐 철저하게 좀 복습하는 학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자 안에 1부터 20까지 전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20개의 공이 들어 있습니다. 3개의 공을 꺼내는데 3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숫자의 최대값, 최소값 합이 20 이하다. 이렇게 처리됐네요. 20 이하를 푸는 게 나을까요? 20 초과를 푸는 게 나을까요? 저는 20을 좀 넘어가는 형태를 좀 하겠습니다.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이렇게 했는데 합이 이제 뭐 20을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좀 풀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나중에 이 가지수 좀 빼면 되겠죠? 최대값이 20이라면 그럼 이제 이때는 좀 아무 숫자나 마구 골라도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20일 때는 그러면은 숫자가 19개가 있는 거죠. 1부터 19까지 해서 아무거나 있는 데서 뭐 19 컨비네이션이 2개를 좀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최대값이 19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을 최소 만들어야 되니까 2부터 18까지 숫자들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개가 있는 건가요? 19에서 빼는 거니까 17개겠죠? 17개에서 2개를 좀 고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8이라면 3부터 17에서 이렇게 고르니까 15개에서 2개를 골라가는 이런 형태로 좀 가면 되겠죠? 규칙을 쭉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0일 만드는 9, 10, 11 이렇게 3개죠. 3개에서 2개를 고르는 것까지 되겠군요. 됐습니까? 11 고르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됐습니까? 자, 이러면서 땡땡땡땡 다 계산해가는 그런 문제.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잖아요. 3 컨비네이션이 그럼 이제 5 컨비네이션이 그 다음에 이제 7 컨비네이션이 해서부터 19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요게 또 이제 중간에 이빨 빠진 게 있었고 또 2개 선택이라서 이거 다른 거 종이 잘 안 되는데요. 계산을 좀 직접 해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3 곱하기 2가 약분되면서 1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5 곱하기 4가 약분돼서 2 되겠고 여기는 7 곱하기 6인데 3 처리 되겠고 해서 쭉 가면 되죠. 그러면 19 곱하기 18은 9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뒤에 숫자가 이제 기준을 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죠? 지금 시그마를 좀 쓰면 되겠습니다. K는 1부터 뒤에 숫자 기준으로 어디까지? 9까지. 3579 가게 되는 거니까 2K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1, 2, 3, 4는 뭐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6분의 9, 10, 그 다음에 2K 플러스 1이니까 19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2K 제곱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계산한 거죠. 이 부분들은 이제 2분의 9 곱하기 10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약분을 좀 하게 되면은 여기가 3이 되겠고 2 남은 거 이렇게 소거해주면 되죠. 여기는 이렇게 소거해서 5 이렇게 처리해지게 되면 3하고 그 다음에 5가 공통이죠. 3하고 5 공통에 여긴 2 남고 19가 남은 건가요? 그럼 3 처리했으니까 3 남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 좀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5에다가 이걸 계산하면은 얼마인가요? 38에다가 41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계산했습니다. 됐습니까? 더 계산보다는 좀 뭐 빨리 큰 틀에다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6건을 했으니까 전체 해주면 되겠고 20개에서 3개를 골라가는데 지금 이제 반대되는 경우가 이렇게 좀 나왔다 이런 얘기죠. 계산을 좀 해주면 지정 답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20, 19, 19, 1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3이 1로 또 나눠야 되는 거죠. 와. 그러면은 3, 2, 6이니까 6, 3, 1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3 곱하기 5 곱하기 41로 또 나눈다면 3이 또 하나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5, 4, 2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 곱하기 하게 되면은 4, 9, 36, 76분의 4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76분의 76에서 41을 좀 빼면 되겠죠? 처리해주는 것까지 35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 57, 57 인수해서 더 이상 나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76분의 35 이렇게 어디 있나요? 2번에 있었죠? 이렇게 좀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모의고사 4점짜리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자, 문제 최대, 최소, 합 이렇게 처리되어 있어서 뭐 20 이하 그런데 20보다 큰 경우 아예 좀 반대를 좀 했고요. 반대되는 경우 이렇게 좀 최대값을 좀 하나를 좀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최소값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소값을 정해놓고 좀 풀어도 되는 형태. 그때 이제 뭐 규칙성 1부터 19까지 2부터 28까지 맨 마지막에 뭐 9부터 11까지 어디서 이제 두 개를 좀 선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해 가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 계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들 그 규칙성을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좀 시그마 좀 붙여서 드려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좀 수열 형태에서 계산했던 부분들까지 동원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연습하면 또 모의고사 준비 이런 데도 보탬이 되는 그런 문제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남학생 10명, 여학생 4명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며 원탁의 같은 간격으로 둘러앉겠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여학생 사이에는 남학생들이 좀 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남학생 수가 모두 다르다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10명인데 여학생이 4명이면 틈이 4군데가 생길 텐데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해주면 10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명수를 좀 해서 알겠습니다. 14명의 학생이 모두 앉는 경우의 수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엄청나게 큰가 봅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값을 구해야 거겠고 당연히 원수련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뭐 남학생들을 지금 4개의 덩어리로 좀 나눠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뭐 어차피 여학생들 사이에 남학생이 한다는 얘기는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니까 남학생들을 먼저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 컨비네이션 6 이렇게 좀 고르고 그 다음에 6 컨비네이션 3 고르고 그 다음엔 3 컨비네이션 2 고르고 남학생들 이렇게 좀 조를 좀 나누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학생들이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남학생 먼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덩어리 져서 나열하는 거니까 네 덩어리를 나열하는데 원순열이니까 3팩토리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원순열 이론 좀 적용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테이블에 뭐 이렇게 덩어리 있고 뭐 둘 개 된 덩어리도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 된 덩어리 뭐 이렇게 세 개 된 덩어리 이렇게 좀 나열되겠죠. 그럼 틈이 좀 네 개의 틈이 생기는데 이곳에다가 아이고 좀 여학생 나열하는 부분들이 4팩토리얼 이렇게 좀 처리되면 되는데 남학생 나열이 끝난 게 아니군요. 어이구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4명이 좀 덩어리가 돼 있는 거죠. 10명 중에서 4명 골랐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했죠? 4명 골라야 되고 아이고 이게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잘 잡았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좀 고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4명이 좀 나열되는데 4명이 좀 자체 내에서도 자리 바꾸는 게 있겠죠. 4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빠뜨리기 쉬운데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게 좀 10 컨비네이션 사이다 4팩토리얼이면 이게 뭐죠? 19, 8, 7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6, 어이구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6, 5, 4 이렇게 처리되겠고 3 컨비네이션에다가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3,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우 이게 좀 10팩토리얼이 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팩토리얼, 4팩토리얼 좀 이렇게 남은 부분들이니까 3팩토리얼은 6이고 4팩토리얼이 24에다가 곱하기 10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여기만 좀 잘 곱하기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46, 24에다가 26, 12, 144 곱하기 10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K값 문제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K값은 144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역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좀 어떻게 좀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학생 사이에 있는 남학생 수가 모두 다르다. 남학생 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학생을 좀 이렇게 좀 조를 나눠야 되겠다. 4명, 3명, 2명, 나머지 1명 이렇게 조를 나눴고 그 남학생들을 나열해주고 조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이렇게 인원수 자리 바꾸는 부분들 아이고 이거 잊지 말고 표시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나열, 그 다음에 여학생 나열 됐습니까? 이렇게 좀 나열해서 전체적인 나열 개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이 주어진 부분들을 살짝 아이디어 내는 거랑 절차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지켜서 계산하는 거랑 꼼꼼하게 좀 따져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습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5번 영신요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축구공 3개 서로 같은 농구공 대인가요? 아이코 예, 축구공은 또 서로 다른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됐습니까? 아이고 서로 같은 축구공이죠. 아이고 이거 왜 또 다른 거로 보였습니까? 같은 축구공 3개 같은 축구공 농구공 4개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에다가 열심히 바구니 ABC에다가 넣으려 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넣는 경우를 구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공을 넣지 않는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바구니 A에는 축구공이 1개 이상을 꼭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축구공만 들어있는 바구니는 없다. 축구공 들어가면 이제 농구공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구니에다가 뭐 열심히 좀 담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축구공에 반드시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공 뭐 3개를 넣는 경우에서 좀 차곡차곡 좀 하면 되겠습니다. 2개. 그럼 축구공이 1개가 어디 들어가나요? 1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경우 처리해주면 되겠고 축구공이 또 1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축구공 2개가 BC에 이제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예 1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축구공 배치가 끝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농구공을 넣으면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A에다가 농구공을 하나를 좀 넣게 되게 되면 농구공 3개가 남았죠. 3개를 이제 중복을 그렇게 해서 3개 바구니에다가 좀 넣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에 5 컨비네이션 3 처리되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으니까 뭐 계산 결과 10가지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2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농구공 2개를 각각 넣은 다음에 그럼 3개의 바구니에다가 농구공 중복을 해서 이제 2개를 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곱하기 여기가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6, 2, 12에서 계산 결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또 12가지 되겠고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에다가 농구공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농구공을 좀 이제 다른 곳에다 넣는 것이 가졌으니까 뭐 3가지 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거 굳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계산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0가지 12, 12, 24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뭐 계산해주면 되겠죠. 34에다가 37 해서 전체 가짓수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이 좀 답이 되네요. 됐습니까? 문제, 어이구, 지금 25분 돼서 좀 집중이 흐트러졌나요? 처음에 읽을 때 좀 버벅거리며 읽었습니다. 서로 같은 축구공 3개, 같은 농구공 4개, 3개의 비어있는 바구니 A, B, C, 서로 다른 바구니죠. 바구니에다가 좀 열심히 넣겠다, 이런 얘기. 근데 뭐, 축구공에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축구공을 먼저 주역 바구니에 넣은 거죠. 됐습니까? 같은 축구공이니까 뭐 개수만 중요한 거니까 개수를 좀 잘 이렇게 배치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황에서 이제 농구공 배치를 해가는 건데 축구공 들어간 곳에 농구공이 반드시 집어넣는 거니까 한 곳에 넣고요. 나머지 3개의 공을 3개의 바구니에다가 중복을 해서 3개를 좀 이렇게 집어넣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좀 열심히 구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중복조합하고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과정 일단은 이렇게 좀 나눠서 뭐 이런 경우 또 한 개인 경우 이렇게 큰 틀에서 좀 나눠서 절차를 좀 밟아가게 되면 뭐 차분하게 풀어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고 그러면 뭐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너무 두려움 떨지 말고 이렇게 좀 제가 이제 풀이하는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열심히 좀 풀이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영심 요거 시험 문제 역시 25번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뭐 뒤쪽에 까탈스러운 문제들 뭐 모의고사 4점짜리 뭐 수능 4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좀 뒤쪽에 좀 포진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습해서 실력 쌓는 계획들을 바라면서 영신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